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번 주 기대주로 꼽히는 뉴로메카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대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봇 섹터이기 때문이죠. 2021년부터 증시에 상장했던 로봇주들은요, 불패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던 라운테크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두 따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SBB테크도 고가 기준 150%를 찍어줬거든요. 과연 뉴로메카가 이런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협동 로봇이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협동 로봇으로는 제가 사진에 첨부해둔 서빙 로봇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로메카가 서빙 로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떤 로봇을 만드는지 주요 제품들을 보면 협동 로봇, 인디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로봇이고요. 국내 최초로 센서가 없는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신경망에 기반해서 충돌을 감지한다고 해요. 자율이동 로봇 모비는 협동 로봇 인디에다가 자율이동성을 제공합니다. 라이다와 3D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요. 목표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센서 인디아이는 불규칙한 형상의 물체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충돌을 감지해야 로봇이 멈췄다면 뉴로메카는 이 비전 센서를 활용해서 충돌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회피하는 기술까지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 인디에 자율이동 로봇 모비와 비전 센서 인디아이가 다 적용이 된 형태가 완전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뉴로메카는 기본적으로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 단순히 로봇 제조 메이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 자동화 솔루션 구축까지도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은 유사한 카테고리 공정들의 자동화에서 필요한 하드웨어들과 공정을 정의하는 레시피를 처리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튀김 공정의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하려면 하드웨어로는 튀김을 조리하기 위한 협동 로봇, 그리고 튀겨낼 튀김기, 또 재료를 담아서 튀기기 위한 튀김 바구니, 바구니 거치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튀김 조리와 연관된 다양한 수식과 변수들, 이걸 설정하기 위한 레시피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템플릿처럼 구성을 해서 뉴로메카가 필요한 곳들의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협동 로봇의 동작이나 로직을 따로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이 뉴로메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로봇을 자동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뉴로메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의 강점을 가졌다는 게 경쟁력이에요. 보니까요, 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푸드 분야로 진출이 가능했더라고요. 예시에서 설명한 튀김이라든지 드립 커피 내리는 거, 피자 만드는 거 등등 식음료 조리 공정 자동화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물류 로봇 기반의 물류 공정 템플릿들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용접이나 프레스 가공 같은 물류 공정에도 적용이 되고요. 튀김 공정, 특히 교촌치킨에 협동 로봇 인디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피자 브랜드 고피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CJ 푸드빌 빕스 사업부에는 쌀국수 제조 자동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F&B 중심으로 활용처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에 필요한 부품들도 자체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터나 감속기 위주로 내재화를 추진 중이고요. 이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수익성이 빨리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출 비중을 보면 22년 반기 기준 협동 로봇이 57%, 로봇 부품이 12%, 용역이 29%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용역은 뭐냐면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때 설치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치 서비스를 2021년부터 본격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로메카가 어떤 기업인지 뭘 만드는지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전통 산업용 로봇은 한 대당 1억 원 가까이 돼서 가격이 매우 비쌌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기업이 아니면 적용을 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협동 로봇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스마트 제조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공간마다 또 커스터마이징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서요. 로봇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표를 참고해서 로봇 시장의 형성기와 확대기의 차이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로봇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한 게 아니라 서서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시기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활용도가 높은 협동 로봇을 다루는 회사가 뉴로메카라 좀 기대감이 작용하긴 합니다. 자, 실적은 어떨까요? 큰 기대를 안 하기는 했지만 13년 설립 이후 9년간 적자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보면 2020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전혀 못하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협동 로봇 제작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0년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걸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네요. 우선 넘어가고요. 그나마 2020년부터 단기 순손실 폭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흑자 전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모두 업종 평균보다 좋습니다. 3개년 연속 이뤄진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고요. 유동 비율 증가했고요. 상환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도 완전히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게요. 총 150만 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4,000원에서 16,90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25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666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SBB테크도 4일이 걸렸었는데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네요. 상장은 11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보니까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15%나 배정을 했어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약 38억 원 규모입니다. 증권신고서상으로 직원 수가 91명이거든요. 91명. 그렇다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4,2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모일 수가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배정받은 수량을 전부 다 신청을 할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4.15%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21.21%로 또 높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69억 원 정도로 가볍지가 않죠. 보면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산업은행, 증권사, 직원, 개인 주주, 기타 소액 주주들인데요. 뉴로메카는 계속 투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 벤처금융의 개수가 총 22곳에 달해요. 전부 다 보유 지분의 40%는 자발적으로 1개월 보유예수를 약속했고 또 40%는 2개월 보유예수, 나머지 20%는 락업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한 일부 지분은 상장 후에 바로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1개월, 2개월 뒤에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거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통 물량 측면에서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 장내에 출회될 수 있는 추가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 20만 6,400주 정도가 존재하거든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9%에 해당하는 물량이니까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로봇 제조 또는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을 선정했고요. 항상 로봇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유사 기업으로 선정되는 종목들 겹쳐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코인테크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관련 기업이잖아요. 2차 전지 섹터로 묶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밸류가 좀 높습니다. 퍼가 40배 이상이죠. 그래서 코인테크를 포함시켜서 평균 퍼를 높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모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회사 측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5년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적용한 할인율 15%로 낮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24,177원이고요. 여기에 상단 기준의 할인율 29.69%를 적용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할인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가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제가 협동 로봇 제조사 중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는 상장할 때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했었는지 비교해서 보려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확실히 뉴로메카는 순이익에 적용된 할인율도 15%로 낮은 편이고 또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된 할인율도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이 확인이 딱 되니까 조금은 욕심을 부려서 공모가를 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뉴로메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더더욱 공모가를 좀 높게 산정하길 원했을 것 같다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레인보우나 유일 로보틱스는 벤처금융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레인보우와 유일 로보틱스는 공모가 밴드가 10,000원 미만대였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떠나서 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격대였죠. 반면에 뉴로메카는 공모가 상단이 16,900원이라는 거, 접근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PSR을 계산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인 건지 괜찮은 수준인 건지. 최근 4개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뉴로메카는 상단 기준 18.51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0.40배, 유일 로보틱스는 6.70배가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와 비교하면 뉴로메카가 한참 낮은 수준이고요. 유일 로보틱스와 비교를 하면 뉴로메카가 이미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과연 비교 대상을 뭘로 삼아야 될까? 제가 유일 로보틱스 분석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유일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보다는 플라스틱 취출 로봇 위주의 기업이었어요. 올해 3월 상장할 당시에는 협동 로봇이나 다관절 로봇은 시제품 단계였고요. 그래서 좀 협동 로봇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보자면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가 좀 분명히 고평가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봤을 때 해볼 만한 공모가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정리하자면 사실 공모가나 유통 물량 이런 조건들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 섹터라는 이 강력한 포인트가 단점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세요. 뉴로메카는 유통가는 금액과 시가총액이 최근에 상장했던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무거운 편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도 조건만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가장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레인보우가 상장하던 시절만 해도 막 따상을 밥 먹듯이 기록하던 시점이라서 그때와는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르니까요. SBB테크나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해성 TPC처럼 유통 물량 측면에서까지 완벽한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고 마칠게요. 총 37만 5천 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18만 7,500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면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그리고 10월 25일까지 계좌를 만드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그룹의 최대 청약 한도는 18,000주입니다.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1억 5,210만 원이에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공모가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니까요. 발표되는 대로 빨리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같이 파이팅해요.